뉴스탑10이 꼽은 6위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이라 구속이 됐다. 조국 이슈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전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입니다. 유럽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한 번 말폭탄을 쏟아냈는데 단순히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기엔 그 수위가 꽤 높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보고 유시민 이사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 재판 오래 걸려요. 물적 증거로 뭘 판단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고 말 대 말의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벌어지고 제가 보기엔 증거가 없어요. 증언만 있어요. 행위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행위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말 대 말 대결이다. 그러니까 이동 의원님, 유시민 사장의 주장은 물적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는.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모펀드 문제 이런 거 제기했는데 사모펀드 관련해서 아까 우리도 논의했지만 정경심 교수의 이른바 그 투자 리스트가 이미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쉘, 펄, 메자닌 이런 전문 용어까지 나왔던 사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선물 옵션까지 차명 거래로 투자한 사실이 다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공소장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가 없이 말 대 말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예.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경우도 이건 단순히 최성해 총장의 주장이나 검찰의 어떤 혐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이 집에 있는 PC 안에서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어떻게 표창장이 위조되는 과정이 있었는지 이것까지 다 파악해서 공소장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유시민 씨가 그런 걸 좀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장을 위해서 주장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유시민 씨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주장조차도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 그래서 재판이 길어질 것이다. 또 하나 유시민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유는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 조국 일가를 수사했던 검사들의 생각이 드러난 건데 정경심 씨가 구속된 이유는 뭐냐? 기소된 이유는 조국 부인이라서 그래요. 그 심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출된 게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경심의 공소장에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TMI를 넣은 이유가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게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장관의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장관 부인이 안 되면 구속 안 됐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을 향해서는 조국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진학 문제, 돈 문제 다 정경심 교수가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을 직접 걸 수 있는 건 정경심 교수를 통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구속이 된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생각하기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저런가 보죠. 검사가 피의자 정경심, 당신의 남편은 조국 장관, 우리는 검찰개혁에 싫기 때문에 장관을 낙마시켜야 돼. 그러니까 당신 구속, 이러면 구속이 됩니까? 원님 재판이에요? 유시민 이사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그렇습니까? 검찰은요, 강도 높은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허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장이란 건 검찰이 법원에 판사님, 이 사람은 이렇게 중환자를 봐서 우리가 구속시켜야 되겠으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영장 심심시간에 재판을 열어요. 변호인이 거기서 아닙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무죄고요. 구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죠. 그걸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 게 대한민국의 영장의 발부 책임입니다. 그거 모르시나요? 알면서도 저러시는 걸까요? 검사가 당신은 조국 장관의 부인이니까 구속을 해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국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니야. 유시민 이사장의 조국 전 장관 저렇게 믿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예. 그죠? 저도 조국 전 장관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다만, 지금 보시면,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걸 수 있는 건 정경심을 통하지 않고서 불가능. 저게 마치 조국 전 장관을 잡기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정경심 교수가 그 혐의의 중심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 범죄란 차라고 제가 표현은 가족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혐의의 핵심에 정경심 교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경심 교수 먼저 수사하고 신병 확보해놓고 기소하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으로 넘어가는 건 검찰의 수사 패턴상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마치 무슨 목표가 있어서 검찰이 짜맞추기처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리고
아직 검찰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돌이켜보면 사실 유시민 이사장의 글쎄요, 아니면 말고식 주장은 꽤 여러 번 있었던 듯 같습니다. 사과나 해명도 없이 말입니다. 검찰에서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증거는 없어요. 네. 제가 뭐 검찰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 내사가 잘못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저희 이 추론은 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저 목소리 들으니까 예전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문제 투자 리스트가 있었던 그 컴퓨터를 반출한 이유가 검찰이 장난칠까봐라는 얘기도 했었고 증거는 없다. 내사 얘기도 증거는 없었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강성호 부대변인 요즘 유시민 사장의 말을 쭉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사실관계 팩트로 문제 제기를 했다면 조금 의견 본인의 추론을 좀 더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좀 부정적인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안에 관련해서 본인의 해석이나 의견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은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 팩트체크는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내놓는 어떤 해석이나 유시민 이사장의 생각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거기에 동의를 하는지는 저는 개개인이 다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다만 유시민 이사장이 일각에서 보기에는 왜 저렇게 무리한 내지는 너무 좀 강한 주장을 왜 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좀 내재적인 관점에서 한 번에 이해는 해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너무나 좀 역할을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을 때 그 검찰 수사 그래서 그 검찰이 지금의 검찰도 그때의 검찰과 똑같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밝혔다시피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이 무죄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다면 그런 주장을 좀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강선호 대표님,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추론과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글쎄요, 당 공식 입장으로 저런 추론이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영향력이 크신 분이니까 팩트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이번에도 다소 좀 무리가 되는 주장이라고 일부는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 특수부를 지휘하잖아요. 이분이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확고한 심증을 형성을 한 거예요. 아하. 저는 처음에는 한동훈 검사가 뭔가 윤 총장에게 자료를 줬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봐서 딴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하정대 국장 본인은 작가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비춰주기에는 여권의 지지층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니 본인이 만약에 가짜뉴스식 발언을 했다면 사과라든지 해명 정도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가 인용을 할 때도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이제 사과나 이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 법조 직역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사를 했을 거라고 하는 얘기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적어도 내사한다면 수제 번호가 붙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정보를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줬을 것이다, 보고를 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검의 이제 반부패 수사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이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했다면 내사를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그때도 지금 보면은 어제 19일 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한 얘기에서는 증거도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단순 추측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적어도 좀 자기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추측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보고 개선상에 있으니까 추측을 해봤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고 정경심 교수 이제 그 공소장과 관련해서도
여기 앞부분에 12줄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생각이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바로 그 공소장이거든요. 예. 공소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피의 사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피고인 정경심 씨가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로 바로 피고인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를 썼느냐? 나는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뭐를 썼는가 하고 쭉 찾아보니까 예. 언제 민정수석을 했고 언제 사임했고 언제 법무부 장관에 내정돼서 언제 사퇴했고 언제 인사청문회 거쳤으나 청문회 송부 절차가 안 됐고 이런 얘기예요. 이거 당연히 여기에 들어있는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을 쓰게 될 때는 그 사람의 경력을 여기에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은 정경심 교수 공소장인데 왜 조국이 들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법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 설명을 드리면은 예. 한동훈 검사장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사만 하는 사람입니다. 검사장 정도 되면은 이미 검사 세계에서 그 평가가 다 나와 있는데 한동훈 검사는 뭐 정치적 어떤 조직적 이런 고려보다는 수사 자체만 하는 사람이고 기소를 하면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마도 그 유시민 씨가 한동훈 검사를 거론을 했다가 만약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소송을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발을 뺀 것 같은데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안 굉장히 그 우리 지식인으로서 평가를 받아왔는데 처음에는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해서 약간 막무가내식으로 좀 이렇게 옹호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나?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유시민 씨가 한마디 해도 정치적인 분석을 안 해요. 그냥 이번에도 또 뭐 한마디 한 모양이다. 아까 우리 강선우 부대변인께서 민주당 내부의 입장을 설명해줬지만 정치권 전체에서도 아니요, 이 혹시 조국 전 장관이 그 한때 대선 후보로 거론한 데다가 낙마했는데 유시민 이사장도 한때 대선 후보로 거론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랑 같이 낙마해버린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 부인이라 구속됐다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